안개 낀 우산. 비 내리는 강남, 우산 한 자루에 담긴 기이한 사건들과 두 남녀의 애틋한 판타지 로맨스. 일산 연우는 숏폼 사극의 대가로 불리는 이자성과 우아한 고전, 미남의 정석 위가 호흡을 맞춘 판타지 수사 로맨스 사극입니다. 미스터리한 요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펼쳐지는 독특한 세계관과 두 주인공의 치명적인 케미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남자 주인공 캐릭터 남풍의 위의 신부는 사건을 담당하는 관직인 대리씨의 수장이자 뛰어난 요괴. 퇴치사이고 여기선 차도남으로 나오는데 캐릭터 특징이 겉으로는 얼음처럼 차갑고 냉철하며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전형적인 외곽 내유형 인물입니다. 하지만 신비로운 힘을 가진 붓을 쥐고 요괴를 물리칠 때는 거침없고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냅니다. 여주를 만나면서 마음의 벽을 허물고 오직 그녀만을 지키는 순정남으로 변모합니다. 뇌생남의 차도남 섹시한 남성이며 매력적인 남자이지요. 요괴 퇴치사를 꿈꾸는 여주 몽서주가 신비로운 남자. 남풍이를 만나 사제관계가 되어 함께 사건을 해결하며 사랑을 키워가는 이야기입니다. 여주 캐릭터의 신분기괴한 사건이 일어나는 집을 거래하는 흉가 중개인. 캐릭터 특징이 쾌활하고 영리하며 생활력이 강한 인물입니다. 남들이 무서워하는 흉가와 귀신. 소동 속에서도 살아남는 대범함을 가졌습니다. 남풍이와 얽히며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극의 전반적인 스타일이 사건 위주의 판타지 수사물인데 매 에피소드마다 원혼, 요괴, 그리고 기이한 영혼 결혼식 같은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남풍이의 테마 능력과 서연연의 영리함이 합쳐져 사건에 숨겨진 음모와 진실을 파헤쳐 나갑니다. 구원서사 로맨스로서 서로 다른 목적으로 만났지만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목숨을 바쳐 서로를 구원하는 애틋하고 깊은 로맨스가 중심을 이룹니다. 감각적인 비주얼 사극으로 비가 내리는 몽환적인 배경, 우산과 붓을 활용한 화려한 액션, 그리고 음산하면서도 아름다운 미장센화면 연출이 어우러져 기묘하면서도 로맨틱한 분위기를 극대화하는데 내용도 재미나지만 이것이 앨런의 운명을 미리 말하는 거라서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 드라마는 신발이 투자했고 작가, 감독, 연출가 외 여주, 주인공 여주를 캐스팅한 사람도 신치였다. 그때 그녀는 왕이보를 정말 좋아한다고 프로그램이 끝나면 그와 함께 춤출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했었죠. 당시에는 그냥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앨런 사건 직후 그녀가 두 번째인 것 같은 애도의 글을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 글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게 수상한 것이 사건 당시 다른 사람들은 침묵을 강요당했는데 그녀는 오히려 승승장구하며 주징이 사건과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더욱이 위의 비극적인 사건은 마이텐 감독이 개운이라고 예언한 사건이기도 하다. 신치에 의해 지정된 대로 그날 밤 촬영 후 여주는 위의 집 문을 두드렸다 앨런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쉬고 있다고 말했다 합니다. 어쩐지 촬영신 보면 뭔가 개인적인 사심이 보이더라니 이상하다 했어요. 그리고 위도 그렇게 행동하는 거에 이상했고요. 여자가 고의가 있더라고요. 이 여자에 대해 계속 조사하고 본 사람들 다들 눈이 갔네요. 결국 증거가 있어도 못 올리고 저도 촉이 있어도 못 올리고 그렇네요. 여주가 신발 직원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위를 좋아해서 개인적인 만남을 원해서 문을 두드려도 위가 문을 안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위가 이미 자기 주변에 누가 직원들인지 다 아는 거지요. 시급도 안 되는 애가 여주하고 마지막 사극 드라마 여주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 상태인데 위가 주변에 모두 자기를 해하는 사람들 뿐이라고 한 거 상황이 심각한 거 아니까 위가 왜 문을 안 열어주겠어요. 매너남이 씹고 무시할 때는 이유가 있지요. 여주가 위에게 접근한 것은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는 의도였고 위가 가고 난 후 여주는 소셜미디어에서 인기 검색어를 구매하여 위가 가기 전 자신을 매우 좋아했다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인기 검색어 구매는 의도가 있는 행위였다. 어쨌든 그녀는 신발의 사람입니다. 악의적인 조직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는 행위이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인트라넷에서 어떤 사람이 개인 메시지를 보내더니 그 여자가 맹맹의 여자친구라고 계속 주장했어요. 안 믿는다고 했는데도 그 사람은 계속 믿으라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작가, 감독, 그리고 여주는 위가 가고 나서도 의도적으로 드라마 홍보를 계속했다. 그녀의 이후 급격한 재산 증식과 신발 제작진에 의해 여주인공으로 발탁된 사실을 보면 그녀가 얼마나 부패에 연루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위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악당입니다. 앨런은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위는 자신도 아무도 믿지 말아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천이 미디어의 고위 임원인 왕이체는 앨런이 매일 지하실에 갇혀 지낸다며 우울증에 걸린 척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사실 왕이체는 괴물이었습니다. 앨런이 공경에 처했을 당시 그는 웨이보에 수상한 글들을 여러 개 올렸습니다. 악의적인 조직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는 행위이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어떤 사람들은 여주가 촬영장에서 위를 자주 도와줬다고 말하지만 그 영상들은 위가 몰락하기 전의 것들이에요. 만약 여주가 정말로 캐스팅되었다면 인턴으로 한국에 갔다가 중국 본토로 돌아온 후 한국 댄스 경연대회에서 왜 졌을까요? 위는 여주인공이 착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알아챌 만큼 영리했어요. 서로에게 감정이 있었든 없었든 결국 그들은 함께할 수 없었죠. 그리고 왕이보와 여주와 억지로 이어지게 한 사람도 없었고 결국 둘은 헤어졌어요. 모두가 조심해야 할 사람은 양미예요. 위가 가기 전에 송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나쁜 사람인 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이 여자가 송이랑 닮았다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요. 신발과 여주인공을 찾아낸 것, 손가락 관련된 동그란 제스처를 취한 것, 자원을 급속도로 늘린 것, 그리고 사건 후의 그녀의 태도를 보면 이 모든 전개 방식과 그녀의 표현들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극에서 위가 유령 결혼식을 하는데 이게 원혼들이나 요괴들을 꼬시기 위해 가짜 결혼식 장면으로 설정은 그렇지만 실상은 위의 표정 보셨지요. 모두 다 같은 반응이고 뭔가 씹은 표정, 슬픈 표정 굉장히 끌려가서 하는 마음에 없는 결혼 장면으로 보이는데 극 중에선 위가 여주를 좋아하기에 저 결혼식도 가짜라도 극에 맞게 표정이 좋아야 하는데 여주는 굉장히 좋아하고 행복해 보이는데 위가 안 좋은 표정인 건 총각인 앨런을 영혼 결혼식처럼 유령 결혼식으로 올려서 총각 신분 없애는 것이 이들 목적인데 이게 총각 귀신 처녀 귀신의 한이 더 무섭거든요. 철두철미하죠. 지들도 뭔가 뒤가 캥기니 겁이 나니 미리 사전에 막을 만한 비방은 모조리 다 합니다. 위는 다 알고 있고요. 극중 고통도 비참도 억울도 사랑의 아픔도 몽땅 다 위를 말하는 겁니다. 요괴나 귀신을 유인하기 위한 함정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나 영혼 결혼식을 노리는 악한 요괴를 꿰어내어 잡기 위해 주인공들이 직접 신랑 신부로 위장하는 클리셰입니다. 사건 조사를 위한 잠입 흉가나 특정 가문에서 벌어지는 기괴한 영혼 결혼식 사건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살아있는 사람이 직접 그 의식 속으로 뛰어드는 설정입니다. 솔직히 저도 여주가 계속 밝혔어요. 찜찜하고 뭔가 촉은 오는데 역시나 모두들 사건 다루는 사람들의 촉들은 남다른지 모두 같은 생각 같은 촉들로 다들 공통되고 아는 것도 많아 다들 입 열고 싶어도 사람들이 따라오질 못하니 테러만 당하고 돈벌이란 소리만 듣고 그러니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립니다. 저 또한 오래 봐오신 분들 다 아시지요? 항상 시기를 보다가 남들 다 올리고 나면 그때서야 저도 올려도 욕 무지하게 먹고 장사 소리 엄청 듣고 갈수록 지어낸다고 하고 심란합니다. 영원히 늙지 않는 피터팬 위먼로 우리에게 온 빛의 천사였지. 37 우아한 그 소녀는 피터팬으로 와서 순수하고 고귀하며 아름다운 영혼의 빛을 비추니 모든 하늘과 모든 우주가 숨을 죽이며 행복해하네. 아, 왜 이제서 너의 소리 없는 절규를 들었을까? 왜 이제서야 너를 알았을까? 너의 숭고한 정신은 바람이 전해주고 구름이 보고 있었고 달도 지켜주며 태양은 너의 숭고함을 기록했나봐. 공기가 너의 기운을 널리 퍼뜨렸나봐. 우리는 안다네. 헬런이 천사였단 걸 이젠 모두가 안다네. 헬런이 누구였는지 그 이름 우리의 영원한 피터팬. 위멍롱은 빛의 천사였다네. 그대는 우리의 천사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우리
우리의 사랑. 서른일곱의 작은 천사 소년 피터팬. 헬런의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네. 영원한 천사의 빛으로 영원히 있어준다네. 구름 속을 걷는 듯 우아한 몸짓. 세상의 시간은 너를 비껴가고 37살 천사의 아이 같은 미소는 누구도 흉내 못 낼 신비로운 빛. 너는 하늘이 잠시 빌려준 순수함이었나. 그 고운 손등 위에 새겨진 붉은 눈물. 탐욕의 눈먼 자들이 꺾어버린 날개. 너무나 착해서 너무나 선해서 소리 없이 견뎌온 잔혹한 사슬과 차가운 비명들. 인권도 자비도 없는 그곳에서 너의 아름다움은 가장 슬픈 무기가 되었네. 너의 순수함과 선함이 슬픈 독이 되었네. 오, 이몽록 나의 영원한 피터팬. 빛의 천사가 되어 어둠을 넘어 날아올랐네. 지구의 모든 눈물들이 너를 기리며 노래해. 영원히 늙지 않는 우리의 별 위몽록. 어둠의 손길과 암흑의 창살에서의 고난들. 인간이 길을 포기한 그림자들. 그 고통의 무게를 어찌다 말로 할까. 하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속삭이는 너의 진실. 너는 여전히 빛의 천사로 남아 우리를 용서하듯 따스하게 내려다보네. 세월이 흘러도 티 없이 맑아지는 눈망울.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우아한 영혼. 모두가 너를 애틋해하고 그리워해. 이 잔인한 별엔 네가 너무나 과분했기에. 위몽록 나의 영원한 피터팬. 빛의 천사가 되어 어둠을 넘어 날아올랐네. 어둠의 창살 속인 그곳에서 너의 우아함은 가장 슬픈 먹이었네. 온 우주가 너를 기리며 지구의 모든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너를 기리네. 영원히 지지 않는 우리의 별 피터팬 위몽록. 헬런 우리 곁에 빛으로 영원히 있어줘. 고귀한 사람아. 이제는 아픔 없는 네버랜드에서 가장 순수한 아이처럼 웃어줘. 우리의 영원한 빛 영원한 피터팬 위몽록. 우리의 사랑 헬런. 진실의 승리로 꽃을 피우고 영원히 빛나는 승리자로 남은 우리의 피터팬. 이제야 정의가 제자리를 찾았네. 영원히 늙지 않는 피터팬 위몽록. 우리에게 온 빛의 천사였줄 센시샘새 우아한 소년.
피터팬으로 와서 순수하고 고귀하며 아름다운 영혼의 빛을 비추니 모든 하늘과 모든 우주가 숨을 죽이며 행복해하네. 아, 왜 이제서 너를 알았을까? 가까이 있는 빛의 천사를 못 알아보고 천사를 그리워했고 세상을 어둡게만 보아온 우리네 세상사. 너의 숭고한 정신은 바람이 전해주고 구름이 보고 있었고 달도 지켜주며 태양은 너의 숭고함을 기록했나봐. 공기가 너의 기운을 널리 퍼뜨렸나봐. 우리는 안다네. 앨런이 빛이었는지 이젠 모두가 안다네. 앨런이 누구였는지 그 이름 우리의 영원한 피터팬 위몽롱. 그대는 우리의 천사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사랑. 37의 작은 천사 소년 피터팬. 앨런의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네. 영원한 천사의 빛으로 영원히 있어준